오늘 당장 버리세요. 7가지 물건들 아무리 좋아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에 머물고 집의 기운은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깨끗한 집은 마음을 맑게 하고 탁한 집은 운을 가로막아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알지 못한 채 집 안에 있는 물건들로 인해 복의 길을 스스로 막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물건 같아도 그 속에 남은 기운이 삶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흘러가느니라. 물건 또한 인연을 지니고 있어 그 기운이 집과 사람에게 스며듭니다. 오늘은 집안의 운을 막는 7가지 물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버리거나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집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다른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옷.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늘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이 쓰던 옷을 여러 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고 천도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겠다. 돈도 아끼고 옷도 얻고 복이 따르는 일이 아니냐.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옷을 입은 뒤로부터 그녀의 마음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울했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다툼과 오해가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옷을 손질하고 빨래도 해보았지만 그 무거운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녀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친척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옷이 문제일까요? 스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옷에는 단순히 천과 바느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옷을 입던 이의 땀과 숨결, 그 사람이 살던 삶의 자취가 함께 스며 있다. 그 자취를 우리는 기운 자국이라 부른다. 기운 자국은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그대가 아무리 빨아도 그 옷이 지닌 인연의 그림자까지 씻어낼 수는 없다.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 옷들을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려받은 옷은 단순히 옷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기운을 함께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지만 알 수 없는 사연과 무거운 기운이 담겼다면 그것은 곧 내 삶의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 물려받은 옷은 가능하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입어야 한다면 소금을 뿌려 정화하거나 햇볕에 오래 말려 남은 기운을 털어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을 품고 있느니라.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면 복이 따르고 나쁜 인연을 품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집안에 남은 물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특히 옷은 피부에 직접 닿아 그 기운이 곧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기운이 남은 옷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다른 사람에게서 물려받은 옷입니다. 2부, 오래된 베개, 오래된 침대. 옛날 한 젊은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면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는 아버지로부터
낡은 침대를 물려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튼튼했고 아직 쓸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대에서 잠을 잔 뒤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누워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마음도 쉽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리는 늘 흐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약해진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다른 가족들마저 예민해지고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답답한 그는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예전엔 밝게 살았는데 이 침대를 쓰고 나서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단순한 기분 탓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된다. 그 시간에 침구는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여 쌓아두고 다시 되돌려준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속에 쌓인 기운이 탁해져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한다. 5년, 7년이 지나도록 교체하지 않는 매트리스와 베개는 이미 기운을 가득 머금은 바위와 같아 그 위에 눕는 이의 운까지 무겁게 만든다. 장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침대를 떠나보내고 새 매트리스를 들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 날 아침에는 오랜만에 맑은 하늘처럼 가벼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의 기운을 새롭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가 탁하다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몸과 마음은 피곤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트리스, 베개, 침대 시트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 쌓인 보이지 않는 기운은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자란다. 편안한 잠자리는 곧 복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낡은 침구를 버리고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오래된 매트리스와 침구입니다. 3부, 금이 간 깨진 얼룩진 거울, 침대를 비추는 거울. 옛날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벽에 큰 거울을 걸었습니다. 거울은 집안을 넓어 보이게 했고 장식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에는 작은 금이 가고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금이 갔다고 무슨 큰일이야. 그냥 쓰면 되지. 하지만 이상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부부는 이유 없이 자주 다투었고 집안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불안한 꿈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별일 없는 듯한데 왜 이렇게 집안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걸까요? 현자는 집에 들러 한참을 둘러보더니 거실 벽에 걸린 금이 간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가 아니다. 사람의 기운과 집안의 흐름을 반사하여 되돌려주는 창이다. 그런데 금이 간 거울은 기운을 쪼개고 분산시킨다. 얼룩진 거울은 흐림과 혼란을 되비춘다. 그대들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곧 이 거울이 불안한 기운을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금이 간 거울은 버리는 것이 옳다. 깨끗한 거울을 새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두지 말아라.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은 잠을 잘 때인데
그때 거울이 기운을 반사하면 마음은 편히 쉴 수 없고 불안이 꿈속에 스며들게 된다. 부부는 현자의 조언대로 거울을 치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졌고 서로 간의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담고 퍼뜨리는 통로입니다. 깨지고 얼룩진 거울은 우리 삶의 기운을 흩뜨려 불안을 키웁니다. 특히 침대를 향한 거울은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삶의 안정을 흔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 맑고 고른 마음은 지혜를 비춘다. 거울 또한 그러합니다. 맑고 깨끗해야 기운이 고르게 흐르고 흩어지거나 깨진다면 마음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이여, 집안의 거울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금이 간 거울, 얼룩진 거울은 과감히 버리고 침대를 비추는 거울은 치워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곧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안의 복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금이 간 거울과 침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4부, 멈춘 시계. 시간이 틀린 시계.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며 늘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장사도 잘 풀리지 않고 약속에 늦거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예전처럼 성실히 일하는데도 일이 자꾸 어긋나는 걸까? 그러던 중 그의 집을 방문한 스님이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의 바늘은 멈춰 있었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운이 멈춘 까닭이 여기에 있도다. 상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 그저 시계 하나가 고장난 것뿐인데 그게 제 운명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스님께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다. 집안의 흐름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 비추는 상징이다. 시간이 멈춘 시계는 곧 기운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징표다. 그 아래 사는 사람의 삶 또한 알게 모르게 정체되고 막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험만 보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방에는 늘 시간이 어긋난 탁상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10분 느리고 밤이면 또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틀린 게 뭐 어때서? 그러나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틀린 시계를 곁에 두면 그대의 삶도 늘 어긋나고 마음도 흔들린다. 삶은 흐름이다. 흐름이 바르지 않으면 노력도 빛을 잃게 된다. 상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멈춘 시계, 틀어진 시계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삶이 어긋난다는 신호를 계속 심어줍니다. 그 신호가 마음을 흔들고 결국 행동과 운까지 비틀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따르라. 시계 또한 그러합니다. 바르게 흐르는 시계는 곧 흐름이 이어짐을 뜻하고 멈춘 시계는 곧 막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는 늘 흐르게 하고 시간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멈춘 시계는 24시간 안에 고치고 고칠 수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먼지를 털고 시간을 맞추는 그 작은 실천이 집안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멈춘 시계와 시간이 틀린 시계입니다. 5부, 현관 앞에 낡고 더러운 신발더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일하며 집안을 지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늘 기운이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가족들 사이에는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그의 집 앞을 지나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찢어진 신발, 진흙 묻은 신발, 한 번도 닦지 않은 낡은 신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기운은 입구에서 막혀 있구나. 장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저 신발이 조금 지저분할 뿐인데 그게 어찌 집안의 기운과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다. 그곳이 막히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다. 낡고 더러운 신발은 탁기를 머금어 그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게 된다. 신발은 땅과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이니 그 속에는 하루의 피로와 무거운 기운이 모두 쌓인다. 그러므로 현관을 정갈히 하고 신발은 꼭 필요한 것만 두어야 한다. 장정은 스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신발을 버리고 가족이 자주 신는 신발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관 앞에 깨끗한 매트를 깔고 자주 닦으며 관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고 가족 간의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곳은 집안의 복이 드나드는 기운의 문입니다. 현관이 지저분하면 집안 기운도 탁해지고 낡은 신발이 쌓이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은 길을 따라 들어오고 모든 화도 길을 따라 들어온다. 그 길을 정갈히 하면 복이 깃들고 그 길이 탁하면 화가 깃든다. 그러므로 선한이여, 현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신발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신는 것 두세 켤레만 두고 나머지는 보관하거나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집안의 운을 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5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현관 앞에 낡고 더러운 신발 더미입니다. 6부, 지저분한 부엌 썩은 음식 있는 냉장고. 옛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이상하게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새어나갔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금세 사라지고 집안에는 병든 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늘 이 모양일까? 어느 날 지나던 스님이 그 집에 들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스님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수선했고 사용하지 않는 그릇과 오래된 찌꺼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썩어 있었고 곰팡이 핀 채소와 상한 반찬이 깊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복이 머물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부엌은 불과 물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다.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집안의 재물이 모이고 식구들의 건강이 지켜진다. 그러나 이 부엌은 탁해져 있어 복이 들어와도 곧 흩어지고 마는구나. 주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부엌을 늘 정갈히 하라. 불의 자리인 가스레인지와 물의 자리인 싱크대를 분리하여 쓰도록 노력하라. 둘째, 냉장고는 늘 살펴 상한 음식을 두지 말라. 썩은 음식은 곧 썩은 기운을 내뿜어 집안의 기운을 해친다. 셋째, 주마다 한 번씩은 부엌을 청소하고
정성껏 음식을 다루어라. 그 마음이 곧 집안의 기운을 살린다. 그날 이후 주인은 부엌을 깨끗이 비우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졌고 병치레도 줄어들었으며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집안의 복과 재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곳이 지저분하면 집안의 기운도 흐려지고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있으면 재물의 복도 썩어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썩은 물과 같아 그 속에 머무는 이는 반드시 병들게 된다. 부엌에 쌓인 찌꺼기와 썩은 음식도 이와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여, 오늘 부엌과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불필요한 것, 상한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과 건강의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지저분한 부엌과 썩은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입니다. 7부, 오래된 옷장, 서랍장. 옛날 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옷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짝이는 오칠이 되어 있었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질 만큼 단단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옷장은 우리 가문이 오래도록 지켜온 물건이니 버릴 수 없지.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옷장을 들여놓은 뒤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작은 일에도 괜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답답해진 주인은 한 현자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자는 집에 들러 그 옷장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옷장과 서랍장은 단순히 물건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용했던 사람의 기운이 스며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운은 더 깊이 배어든다. 특히 다른 이가 쓰던 개인 물건장은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남아 새 주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리자니 조상의 물건 같아 죄스럽고 그대로 두자니 집안이 무겁습니다. 현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건은 마음과 같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곧 짐이 된다. 가능하다면 옷장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부득이하게 지녀야 한다면 정성껏 청소하라. 식초를 푼 물로 구석구석 닦고 햇볕에 말려 남은 기운을 걷어내라. 그리고 안에 새로운 천을 깔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됨을 알려주어라. 주인은 그날 이후 옷장을 깨끗이 정화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모두 비웠습니다. 무겁게 눌리던 집안의 기운은 한결 가벼워졌고 가족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옷장이나 서랍장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던 이들의 기억과 기운을 간직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나 무거운 기운을 담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으면 미래 또한 사라진다. 오래된 옷장을 붙잡고 버리지 못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매여 새로운 복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삶의 길은 답답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여, 집안의 오래된 옷장과 서랍장을 살펴보십시오. 특히 타인이 쓰던 개인 물건장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정성껏 청소하고 햇볕에 말려 새로운 기운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집안의 운을 막는 버려야 할 물건, 오래된 옷장과 서랍장입니다.